자, 이제 에어컨 수리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침 수리가 들어와서 에어컨 수리하면서 같이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인치 어디 거라 했죠? 삼성 트윈원 에어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스탠드형과 벽걸이가 같이 붙어있는 트윈형이고요. 예. 몇 인치용이죠? 16평, 6평.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 휴즈가 두 개 나가 있었고, 휴즈 교체해 오신 경우입니다. 그죠? 예. 휴즈를 교체한 후에 아무것도 교체한 것이 없고, 이제 전압을 넣어도 되느냐, 안 넣어도 되느냐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서 네 단자가 있는데, 요 두 단자, 여기에 보면, 누인 아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220 써 있네요. 여기라도.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선을 연결했습니다. 요 놈하고 요 두 선이 들어가는데 여기 가까워서 여기로 옮겼고, 자, 여기가 220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220이 제가 대강 빨리 그렸는데요. 자, 220이 딱 들어오면서 휴즈가 있습니다. 220 휴즈를 거쳤고요. 거치면서 이렇게 둘러서 일로 와서 라인 히터 코일을 거쳤습니다. 한쪽 선은 이쪽으로 와서 서미스타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한쪽 선은 서미스타를 거쳐서 이렇게 와서 또 라인 히터, 이렇게 보이죠? 라인 히터 거쳤고 라인 히터 거쳤고, 이렇게 한 선은 휴즈 거쳐서 라인 히터, 한쪽은 서미스타를 거쳐서 라인 히터입니다. 내가 이거를 라인 힐터라고 했더니 1년 전에 다른 수업에서 이거를 이거는 EMI 코일이고 라인 힐터를 잘못 교육하고 있는 걸로 글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내가 이렇게 덧글을 달았는데 인터넷에 한번 열람을 해보세요. EMI 필터를 걸르기 위해서, 즉 전원으로 들어오는 잡음을 걸러주기 위해서 라인에 넣어준다. 이래서 라인 힐터예요. 그럼 그 말이 틀렸다면 여기 삼성 거 보면 여기 LF라고 써 있잖아요. 잠깐 보여주면 여기에 이 회로잖아요. 그럼 여기 LF101, 이게 삼성 회로의 LF, 이게 라인 힐터를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라인 힐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설명이 틀렸다. 이거는 EMI 코일이고 라인 힐터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내가 라인 힐터가 EMI 힐터가 헷갈리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걸로 그 사람이 올렸는데 그게 아니고 EMI와 라인 힐터는 같은 거로 봅니다. 저는 여기 삼성께 이거를 EMI 코일, 이걸 라인 힐터라고 썼잖아요. 이게 그럼 삼성한테가 따져야지 나한테 틀렸다고 할 게 아니고, 확실히 알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글을 올리냐면요, 이게 사실 핀트가 좀 빗나가고 있는데 이런 고치는 과정을 일본하고 틀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가르치는 대학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공고 나와서 어깨너머로 한 10년, 20년 수리한 사람이라든지, 그냥 인문계 나와가지고 그냥 수리하다가 그냥 10년, 20년 경과한 이런 사람들이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다 외국 서적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제 말을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EMI 코일, 즉 라인 힐터를 거쳐서 여기 휴즈를 또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라인 힐터를 거쳐서 보면 이렇게 와서 서미스타를 또 하나 넣어가지고 또 하나 넣어놨고요. 나머지 한 선은 또 휴즈를 또 넣어놨어요. 여기 라인 힐터 거쳐서 휴즈를 거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데 서미스타가 여기 서미스타가 하나 들었고, 여기 서미스타 들었고, 휴즈가 하나 들었고, 휴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휴즈가요, 요게 끊어져 있었고 요게 끊어져 있었으면은 이게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갔어요. 이게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했는데, 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곱하기 1 해놓고요, 양손을 잡아서 안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자네는 다른 다이오드가 나갔다고 체크를 해온 거 보니까 표시해온 게 잘못됐어요. 이걸 잡아서 움직인다고. 만일에 이걸 잡아서 0으로 움직일 때는 제가 고치는 방법을 여기 올려놨죠.
뒷뚜껑을 열면, 요거 뒷뚜껑을 열면 요 위치에 요거 뒷부분, 예, 여기에 18호무 갈회 흑금갈 5가지 색이 있는데 살 때는 이게 없으니까 그냥 4가지 넣어도 돼요. 18호무 19호무 뭐 그 정도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는 18호무를 끊고 요거를 이렇게까지 안 탄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까지 타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뻗긴 거예요. 일부러 뻗긴 거고, 여기 약간 금이 갈라졌거나 아니면 멀쩡하게 보여도 무조건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걸 곱하기 1 해놓고 만져서 영호무가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요거를 교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브릿지가 여기에 지금 4개가 들어있는 거를 요 가운데 2개, 이건 제가 전번 동영상에서 안 해놨는데 가운데 2개가 안 움직이면 넣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1 해놓고 브릿지 다이오드가 요건데요. 요 가운데 2개, 이 가운데 2개가 안 움직이면 안 나간 거예요. 만일에 하나만 나가도 이게 저항값이 나와요. 9오무 무한대, 아니면 2개 다 움직이면은 2개 다 요렇게 나가거나 요렇게 나가면은 쇼트 되니까 0으로 나오지만 그렇게는 잘 안 고장 나고요. 요 플러스 쪽으로 요 놈이 제일 잘 나가거든요. 요렇게 나가지 요렇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합선시키기 전에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서 여기 2개를 쟀다는 말은 이 내용이 입력으로 연결된 거니까, 즉 220 들어오는 라인에서 잰 거와 똑같은 거야. 즉 이 말은 내가 임시로 이걸 달았는데요, 여기서 잰 거와 똑같은 거야. 휴즈를 물론 휴즈를 여기 휴즈가 이상 없고 휴즈가 이상 없다는 조건에서, 여기 이상 없죠? 여기 안 움직이면 이제 전기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기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에어컨 수리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진 거 봤는데 이 수리를 뭐 엄청 대단한 큰 기술로 생각해가지고 해놨는데 좀 그런데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는 것 중에서는 거의 제일 쉬운 수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걸 공개하는 것 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양 공개를 하려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안 그런 분도 있었어요. 한 분은 이걸 그려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심이 없이 자기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관 앰프를 누가 물어보는데 그것도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진공관 앰프 물어 들어갔더니 그것도 그냥 뭐 외제 진공관 앰프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보니까 공개를 안 해요. 내용이 없다고 어디 가고. 그래서 그거 제가 단계적으로 다 자세하게 완전 뿌리 뽑도록 올릴 거예요. 제 동영상만 잘 봐주시면 이 에어컨 수리, 다른 기판 수리, 진공관 앰프까지 완전히 도가티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러고 좀 죄송하지만 일단 뭐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나 이런 표시도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계속해서 계속 쭉 올리겠습니다.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하고 연관된 우리가 수업하는 5개월 과정 수업은 완전히 공개를 못해요. 그거는 양해를 해줘야 돼. 어차피 우리 직업이니까 완전히 공개를 못하고, 진공관 앰프 1년에 한 5~6명밖에 안 와요. 일본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앰프를 만들고 수리할 수 있도록 공개해 드리고요. 그 외의 거는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자, 전기를 넣으면 제가 어디부터 재라고 했냐면요, 전기를 딱 넣으면 바로 여기 브릿지를 거친 요 데콘이라고 하는 여기를 재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재냐면 곱하기 1 해놓고 되면 뻥 합니다. 태워 먹습니다. 500에 맞춥니다. 500볼트에 맞추고, 자, 요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들어온 쪽이니까 요 놈입니다. 브릿지가 있고 여기인데, 전기가요, 다른 데 만져도 괜찮은데 이 코일을 만지면 전기 와요. 여기는 왜냐면 에나멜이 칠해져 감겨 있어도 이렇게 만지면 전기 옵니다. 콘덴서 양단 만지면 안 됩니다. 여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브릿지 양쪽에 요 데콘이에요. 여기서 500에 놓고 이렇게 전압을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300V 조금 더 나왔습니다. 원래 311. 얼마 이렇게 계산상 311.08V 나오잖아요. 그래서 300V 정도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1순위가 전기를 넣고 넣기 전에 가운데 두 단자를 재서 가운데 두 단자를 곱하기 1로 재거나 여기서 재나 여서 재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 여서 곱하기 1로 휴즈가 이상이 없는 조건에서 재서 어떻게 되는 게 무한대일 때 정상이다. 이것은 제가 교재에서 해놨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일 때 전원이 켜지지 않을 때 방금 휴즈가 나가 있다 했고 300V 안 나올 때 여기에 무한대가 정상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무한대가 정상이다. 바로 여기 요 220 들어간 게 무한대. 무한대라는 거는 양쪽 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디지털로 해도 돼요. 이 디지털로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디지털로 재게 되면 다이오드 재는 데는 따로 있고요. 여기 다이오드 재는 데가 있어요. 이러면 뭐 0.6V, 0.8V 이게 전압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원부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으면 틀리게 나와요. 이게 다이오드가 회로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로 하게 되면 너무 예민하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디지털은 불량인가 아닌가를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불량될 때 똑같은 값으로 불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일일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날로그는 얘는 좀 둔해요. 얘는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냥 그 스포츠맨이 밥을 많이 먹고 건강하잖아요. 얘는 그냥 좀 약간 머리는 좀 뭐 스포츠맨은 머리가 둔하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운동하는 분이 건강하고 머리가 빨리빨리 좀 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인상을 주고요. 디지털은 좀 몸이 좀 허약하지만은 머리가 좋고 학자 같은 이런 그런 스타일의 영향이라고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대신 파손이 디지털하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얘는 너무 예민한 값을 가리키기 때문에 수리에는 전압전류 저항을 재는 게 아니고서는 이 실전 수리에서는 아날로그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논문도 이건 논문인데 논문도 아날로그로 썼어요. 이걸 논문을 가져갔더니 지도 교수가 당시에 요새 누가 이런 거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고치는 데는 설득을 시켰어요. 고치는 데는 아날로그가 잘 고치면 되는 거지 디지털로 못 고치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논문이 다 학회에 발표되고 우리나라 70년 넘는 학회지에 실렸어요. 이게 대한전기학회에 실려 있다고요. 자, 뭐 딴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자, 그걸 교재에 있고, 자, 지금 300V라는 전압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300V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300V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결론으로 와서 300V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요 데콘에서 잰 거고. 자, 여기 뭐냐 하면은 제가 대강 그려놨어요. 이거 그렸는데 선생님 1분도 안 걸리죠. 빠바박 그리죠. 그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여기 뭐냐 하면 FET와 PWM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요 교재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요거예요, 요거. STR이라는 말은요, 회사에서 붙인 상호의 그 첫 모델명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이걸 부를 이름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여기 STR 뭐 이런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이 용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 회사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STR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이 이름은 공식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쓸게요. 자, 이건데요. 이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19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자, 이게 이런 형도 있고 이런 형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STR 형이요. 요 타입이에요. 이게 크기는 똑같은데 6핀이에요. 이게 요것이 요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아요. 이 안에. 그러면 얘가 불량인가 아닌가를 오실로스코프가 없을 때는 여기서 전압, 2차 측에서 전압을 재보는 거예요. 여기에. 즉 요게 쇼트기 다이오드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트랜스가 전기 약간 오네요. 여기 만지니까 요 트랜스가 요거예요. 요걸 스위칭 트랜스라고 부르고요.
자, 요걸 거쳐서 넘어온 겁니다. 이거 조금 감긴 단자는 생략했고요. 넘어오면서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쇼트키 다이오드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예요. 자, 얘도 하나짜리 넣었잖아요. 요런 형 일단 이게 병렬로 안 하고요. 하나짜리 넣었어요. 이게. 그게 두 개가 요놈이에요. 자, 그럼 요거죠. 요놈 저놈해서 미안해요. 자, 여기에 12V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디냐면 이 지점이죠. 자, 동영상을 끝까지 계속 보시고 한번 반복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50에 놓고요. 바로 한번 전압을 재볼게요. 자, 여기서 플러스를 거쳐 나온 쪽, 여기서 전압을 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재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나온 쪽이 되고, 마이너스는 가해 테두리가 마이너스예요. 여기 이 뒷단 마이너스를 찾으실 때는요, 이 콘덴서 마이너스, 이 콘덴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어디에서 되냐면 콘덴서 마이너스에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에 되고, 바로 여기 플러스 여기 전압을 지금 12V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18V 나왔습니다. 왜 18V가 나오냐면요, 이 회로 부하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회를 연결하고 하면은 전압이 약간 내려가면서 13V 정도 맞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압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전압이 13V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는 18V가 나왔는데 그것은 부하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전압이 안 나오면은 얘가 나간 거예요. 근데 얘가 고장나면요, 얘가 주로 고장나면 여기에서 얘가 드레인과 소스 쪽이에요. 이게 주로 이 핀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자, 그러면 여기하고 어스하고 장이 쇼트 상태가 되면 휴지가 나가는데, 여기서 벌써 이게 나쁘면요, 저항값이 틀려져요. 이게 저항값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무한대가 오케이인데, 이렇게 7에서 9, 한쪽은 무한대, 그러니까 한쪽은 무한대, 한쪽은 7에서 9오무 이렇게 나오면 브릿지가 나간 거고요. 이렇게 30에서 55오무가 나왔다. 한쪽은 무한대, 한쪽은 30에서 55오무 나왔다. 이러면 얘가 나간 거라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5오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안 나갔고 얘만 나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앞에 적용하는 게. 이렇게 해도 설명을 못하면은 조선팔도 돌아다니는 것도 절대 못 배워요. 내가 이렇게 해도 못 고친다 하면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에어컨이지만 다른 거와 똑같아요. 이게 테라머신, 커피, 요새 원두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요까지는.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이거와 같은 거잖아요. 이거와 똑같잖아요. 보세요. 이거와 이게 똑같은 거고, 이 트랜스가 이건데 여기 좀 작지만 이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건 딴 거예요. 이건 SCR이거든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인히터 이걸 좀 큰 걸 넣었어요. 이거 왜 큰 거 넣냐면 얘는 여기는 분쇄기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분쇄기 쪽 때문에 여기 좀 따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먹게 해놨어요. 이 설명 들으면 다 고쳐요. 커피 머신이고 뭐고 다 고쳐집니다. 의료장비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이 책 얘기인데, 책값 비싸다고 왜 그래 전화가 자꾸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못 살 정도면은, 투자를 안 하고 무슨 놈의 기술을 배워요. 우리 수강료의 5분의 1 금액이잖아, 이거. 이거 책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었다 했잖아요. 책 비싸도 아주 깎아줄 수 없느냐, 기증할 수 없느냐, 또 자기 암 걸렸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다. 그럼 좀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랬다고 무료로 기증할 수는 없어요. 그거 보고 그런 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그래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말이 딴 데로 갔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전압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실로스코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스코프 제가 펴놨는데 잠깐 보실까요? 이거 잠깐 치울게요. 이거 인지를 치우고, 자, 보시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코프로 특별히 왜냐면 자네 때문에 봐주는데, 오실로스코프는요 마이너스에 되고요.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코프는 여기 정류된 전압 나온 데서 재면은 직선상에서 전압이 플러스로 올라가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이 이동을 할 뿐이지 곤란해. 그리고 이제 콘덴서가 나쁘면 이렇게 리플이 약간 나와요. 찌꺼기가. 그걸 보고 콘덴서도 나빠졌다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져요. 사실은. 자, 그 얘기가 아니고 파형을 재실 때는 정류되기 전에서 재셔야 돼요. 여기는 파형이 안 나온다고요. 자, 전압을 재실 때, 테스터로 전압을 재실 때는 여기는 전압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는 교류 성분이거든요. 여기 주파수는요, PWM 주파수. 이 PWM 주파수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낮추는 거를 벅 컨버터, 스텝 다운 DC-DC 컨버터인데, 그 원서, 외국 서적은 전부 다 벅 컨버터라는 용어를 써요. 낮아지는 전압을. 학교 대학원 책에 보면 다 벅 컨버터 해놨어요.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어스 찍는 게 조금 합선될 염려가 있어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찍기가 조금 불편해요. 여기에 마이너스 되고요. 자, 플러스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한 손이, 파형을 봐야 되는데, 여기 집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집어 놓고요. 이렇게 집고, 이거를 여기, 버튼, 오토 버튼을 눌러야 돼요. 여기거든요. 여기에 되고요. 오토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나왔죠? 스톱. 요거예요. 자, 이 파형이요. 실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형이에요. 이 파형이. 주파수가요. 35kHz입니다. 자, 여기서 PWM으로 들어가는데 이 책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 보면 큰 화면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아니고 요걸 봐야 되겠네. 큰 화면 요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요거예요. 29페이지로 보시면 미안합니다. 이게 꼭을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FET가 있고 PWM 있잖아요. PWM에서 나와 가지고 FET로 들어오는 파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파형을 여기는 잴 수가, 이런 형은 못 잰다겠죠. 이게 일체형으로 된 거는 파형을 재기가 곤란해. 그래서 넘어온 쪽 전압을 재는 거야.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요 게이트에서 파형을 재도 돼요. 그럼 여기 파형을 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제가 파형을 넣어놨어요. 여기에 보면 나오는 파형을 넣어놨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 파형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파형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파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그림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뭐냐면 요때가 온이에요. 온. 요거 온되고요. 뭐가 온되냐면 이 스위치 소재 FET가 온되, 여기에 요 파형이 요렇게 됐을 때 얘는 요때가 온되는 거예요. 여기 요때가 온되고요. 요때가 업되는 거예요. 업된다는 건 얘가 스위치죠. 그래서 얘가 동작했다 안 했다를 깜빡깜빡 하면 그게 주파수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된 것은 19.9kHz에서 여기 35.6kHz네요. 35.6kHz. 보통 요런 주파수의 낮은 주파수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주파수는 미국의 그 LCD 같은 데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가 낮으면은 그 파장이 크면서 케이스를 뜯고 나와요. 근데 실제 보통 주파수가 보면은